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도내 곳곳에서 탄핵 촉구 집회가 열렸고 춘천에 이어 원주에서도 헌재의 신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무기한 천막 농성이 시작됐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겨울의 냉기가 채 가시지 않은 거리에 파란 천막이 들어섰습니다. 기약 없이 늦어지는 헌법재판소 선고에 매주 집회를 이어가던 시민들이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단호하게 헌정질서를 지키지 않고 좌고우면한다면 이를 빌미삼아 내란 세력은 더 기세등등하게 설칠 것이며 이에 원주 시민들은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천막 농성에 돌입한다. 지난주 춘천에서 지성희 신부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침묵 단식 농성을 시작한 이후 원주에서도 천막 농성이 시작되면서 강원도 곳곳에서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12.3 계엄 이후 3달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집회도 매주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원주와 횡성, 춘천과 홍천, 속초와 양구 등 곳곳에서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파면을 외쳤습니다. 즉각 파면하라! 시민들은 내란 혐의가 명백한데도 판결이 늦어지면서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헌재의 신속한 탄핵 인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헌법재판소만 쳐다보면서 마음을 졸여야 하는 것인가? 온 국민이 이러고 있는 게 과연 정상인가? 우리의 민주적 뜻을 관철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12.3 계엄 이후로 시간이 흐르면서 정의와 부정의,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이 진영 갈등으로 변질되는 현실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수호해야 할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대로 승패가 아닌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가 지나고 계절이 바뀌었지만 시민들은 계속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쯤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지 않아도 되는 평안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시민들의 기다림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여기에 내란 탄핵 정국까지 길어지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아예 가게 운영을 포기하는 자영업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 중심가. 좋은 목으로 손꼽히는 대형 상가 곳곳에 임대를 놓는다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거의 한 집 걸러 한 집 꼴입니다. 학원과 영화관, 식당 등이 몰려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원주의 대표적인 거리입니다. 하지만 1층 상가 곳곳이 비어있는 모습입니다. 새학기를 맞은 대학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30년 넘게 대학 인근에서 터줏대감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고깃집이지만 단체석이 손님들로 가득 찼던 날이 언제인지 까마득할 정도입니다. 코로나 때 받은 대출을 갚아야 하는 시기도 다가오면서 시름은 더 깊습니다. 그렇죠. 그런 정치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시국에서 공무원들 어디 가서 회식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죠? 또 기업체도 마찬가지고 단체의 어떤 이런 회식 손님들이 많이 줄었고. 택지에 자리를 잡은 이 미용실은 직원을 하나둘 줄여야만 했습니다. 인건비와 재료비, 전기, 가스요금 등은 오르는데 가뜩이나 위축된 소비 심리가 더 쪼그라들까 가격을 올리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만큼 이상으로 힘든 시기인데 일단은 국내 소비를 너무 많이 줄이다 보니까 재료비, 물류, 그다음 인건비가 제일 크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자영업자 수는 19만 5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5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이런 추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도내 자영업자 수는 18만 명으로 2달 전인 작년 12월보다도 2천 명 줄었습니다. 민생경제의 실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이 내수 부진과 물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정치권의 불안도 계속되면서 자칫 돌이키기 어려운 불황의 터널로 들어서는 건 아닌지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원주시가 원강수 시장 배우자가 소유한 상가 건물 인근인 옛 국군병원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는 특혜 논란과 관련해 태장동 주민들이 주차장은 주민들이 이뤄낸 성과라며 특혜 논란을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주차장 조성 사업이 특혜성 사업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으로 오래전부터 추진됐고 주민들의 복지와 편의를 위한 사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주시도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민관군 상생협의회와 2024년 연초 순방시 주민 건의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5월에서 6월 중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신청하고 올 하반기까지 2억여 원을 들여 옛 국군병원과 612 수송외대 부지에 186면의 주차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며 국방부에 연간 5천만 원의 사용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뇌물수수와 부정청탁,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의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첫 재판에서는 입장 표명을 유보했던 김진하 군수, 이번에는 상당수 주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 뇌물수수와 부정청탁,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상태인 김진하 양양군수가 첫 재판에서는 입장 표명을 유보하더니 이번 재판에서는 주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김 군수가 함께 기소된 여성 민원인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2천만 원의 금품과 안마의자를 받고 두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고 적었는데 김 군수가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겁니다. 특히 현금 교부와 관련해 민원인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지 않았다는 뜻인지 아니면 교부는 받았지만 용도 변경 약속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뜻이냐는 판사의 질문에 현금을 교부받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현금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부인한 겁니다. 반면 김 군수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여성 민원인 측은 김 군수에게 뇌물을 줬다고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강제추행에 대해 김 군수 측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주장했고 여성 민원인 측은 김진하의 위세에 눌려 심리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군수 측은 일부 증거 의견에 대해 증거 기록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해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는 김 군수 지지자들이 다시 구치소로 돌아갈 김 군수를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김 군수의 1심 선고는 빠르면 5월 중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하 피고인이 사실상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앞으로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고령화와 인구 소멸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이제 농촌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 강원도로 오는 인원도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숙련된 인력을 모셔오기 위해서 지자체마다 숙소를 고치고 의료비 지원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과수원을 운영하는 김학봉 씨가 외국인 남성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필리핀 계절 근로자 알웬 씨입니다. 2023년 처음 만나 함께 배농사를 지은 뒤 3년 연속 김씨 농가를 지원해서 온 겁니다. 작년에 왔다 갔으니까 한 4개월인가 이 정도 떨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 I'm feeling is happy. The judging name is 좋아. 올해 가장 먼저 홍천에 온 100명 가운데 98명은 이미 홍천에서 일한 적 있는 경력직 계절 근로자입니다. 농가에서도 농사를 같이 지어본 능숙한 근로자를 기다리고 계속 통화하고 연락하고 눈 온다, 뭐 그쪽 덥다, 태풍 온다 계속 연락하고 있어요. 근로자들도 한솥밥을 먹으면서 정이 든 농가로 다시 찾아오고 있습니다. Ako'y nagpapasalamat sa kanya at binigyan niya ako ng opportunity na makarating dito at makilala siya. 올해 홍천에 배치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500여 명. 홍천군은 고용 농가와 근로자 모두 원하는 지속적인 재고용을 위해 근로자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근로자 숙소를 새로 지으면 건축비의 절반을 홍천군이 부담하고 리모델링 비용도 지원합니다. 또 마음 편히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고 올 하반기에는 이들을 위한 문화축제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긴급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를 대비해서
3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올해 강원도에는 필리핀과 베트남, 라오스와 캄보디아에서 10,000명에 가까운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들어옵니다. 지난해보다 19%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강원도는 계절 근로센터를 조성하고 산재보험을 지원하는 등 계절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41억 원을 투입합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 전시회 키메스가 오늘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해 4일 동안 열립니다. 이 기간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와 강원도가 강원 공동관을 운영하며 원주 의료기기 업체 21곳을 포함한 도내 23개 업체가 참여해 47개 부스를 운영합니다. 강원 공동관은 최근 5년 동안 키메스를 통해 한 해 평균 60억 원의 계약 성과를 냈습니다. 교육부가 강원 지역 교육발전 특구 10곳 가운데 원주와 춘천, 화천, 정선 4곳을 우수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원주에 뿌리 내리는 교육, 미래를 꽃피우는 원주, 춘천의 생애 전주기 교육 시스템 구축이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 생태계 활성화에 최적화된 사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우수 사례로 선정된 4개 시구는 교육부 장관상을 공동 수상하고 앞으로 진행될 성과 관리에서 가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작년 초 평창에서 발생한 LPG 폭발 사고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심리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평창군은 강원권 트라우마 센터와 함께 마음 안심 버스를 이용해 사고를 경험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음 건강 평가, 스트레스 지수 측정,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진행합니다. 또 평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홍천과 삼척에서 구급대원이 폭행당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강원소방본부가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밝혔습니다. 강원소방본부는 전략회의를 열고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웨어러블 캠과 구급차 CCTV 확대 등의 대책을 논의했고 앞으로 관련 사건의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의 직접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년간 도내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31건에 달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섬강권역 26개 하천의 특성에 맞춰 하천 기본계획을 재수립합니다. 섬강권역 하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오는 2028년 수립을 완료할 예정으로 국가하천인 섬강과 원주천은 실증 연구를 통해 재방고 중심의 치수 대책, 선택적 홍수 방어 목표 상향, 수생태계 연속성 개선 사업 등 다양한 치수 대책과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합니다. 대상이 되는 하천은 국가하천 2곳과 지방하천 24곳, 총 연장 384.42km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